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는데요. 오늘 공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겠고요. 시설물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2도, 포항이 5도, 영덕 8도, 울진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 분포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성탄절인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기가 찾아와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텐데요.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일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지난 7일 행정 예고했는데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획안에는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운영을 명문화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임시 저장시설이 결국에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며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7일 행정 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입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를 착수한 이후 37년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완공하겠다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대해 원전 인근 자치단체나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은 저희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고준위 방패물 기본 계획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더구나 계획안에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탈핵 단체들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고가 사실상의 영구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주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리는 그림대로 부지 내에 저장시설이 설치 운영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포항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6개 원전 본부의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은 50만 4천 다발, 이 가운데 96%인 48만 다발이 월성 원전에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월성 원전 내 고준위 핵폐기물의 임시 저장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 이쪽이 이제 대표적인 활성 단층대가 많은 지역인데 부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어떤 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는 이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 한편 경주시와 울진군 등이 포함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도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 조만간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명 발생했습니다. 10대 교육시설 관련해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주말 사이 확진자가 발생한 택배사 직원 관련 1명, 인테리어 업체 관련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타 지역 확진자 접촉한 5명이 확진됐고 기존 확진자 접촉한 7명, 해외에서 입국한 4명도 확진됐습니다. 포항시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말 이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연말연시 사적 모임을 대폭 줄이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사적 모임을 최대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 비상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영화관과 일부 학원 등은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수기 명부만 사용할 수는 없다며 접종 증명제와 음성 확인제를 확대 도입하는 만큼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선제 검사에서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됐고 중학생 2명과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경주시 전체 확진자 수는 1,603명이며 36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경북도 교육청은 어제 경주 문화중과 선덕여고를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학교별 방역 계획과 방역 물품 구비 현황, 비상시 대응 체계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대구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상속재산 취득세를 수년째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하는 대구시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들이 가산세를 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 등은 국세인 상속세와 관계없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일선 구군이 상속인에게 안내서를 발송하고 세금 고지서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대구 달성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상속재산 200건에 3억 원가량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6년 넘게 시간이 흘러 가산세도 1억 4천만 원이나 더 붙었습니다. 달성구는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구청에 비해가지고 세수 비교해 봤을 때 인력이 좀 많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고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든지 세천의 단지라든지 그 단지 관리하는 게 상당히 더 많습니다. 대구 북구청도 6년 반 동안 상속재산 50건, 가산세를 포함해 1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북구가 옛날 대구시 편입 도로면서 아마 좀 매각지구라 있기에 속인 어떤 등기 안 된 후보가 금주택에 이런 게 좀 하고 도로 이런 게 타구에 비해 좀 더 많은가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선 구군이 제때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바람에 영문도 모른 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자가 속출한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행정 부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한두 건이 그냥 누락이 됐다면 그거는 행정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그게 엄청 많은 건이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게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6개월 동안 대구 8개 구군이 부과하지 않은 상속재산 취득세는 392건에 11억여 원. 일선 구군은 대구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대구시는 위임해준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선 구군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대구시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좀 없는데 일단 저희들도 구군에 항상 과세가 누락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공문도 늘 보내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관리나 지도 감독을 형식적인 공문 한 장으로 진행하고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시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구시가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행정부실을 지적한 뒤에야 일선 구군은 6년 넘게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한 달 전 모두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등 7건의 조례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시정 질문을 통해 이라구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와 용강 내거리 교통난 해소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상도 의원은 시민 맞춤형 교통체계 개선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X자형 교차로 설치, 아당지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3차 공모사업 대상지로 영덕군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영덕시장에 국비 50억 원 등 244억 원이 투입돼 공영주차장과 활력센터 등을 갖춘 상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울릉과 포항으로 가는 대형 초쾌속 여객선이 오는 2023년 투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울릉군은 대저건설과 승객 970명, 일반 화물 25톤을 실을 수 있는 2,400톤급 여객선에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여객선이 투입되면 울릉과 포항 항로를 3시간 내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는 영주시가 설립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있습니다. 영주시가 15억 원을 들였고 영주 지역 농민 400여 명도 유통마진 없이 농산물을 팔 수 있다는 영주시의 설명을 믿고 십시일반 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영주 농산물은 6, 7%에 불과했고 지금은 경영난으로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추월구 문학경기장. 2년 전부터 이곳 상가 건물에 영주 농산물 직거래 매장인 바로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영주 농민들이 유통마진 없이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한다는 게 설립 취지입니다. 매장을 짓는 데 든 사업비 30억 6천여만 원 중 15억 원은 영주시가 민간 보조금으로 줬고 나머지 70%는 민간업체가, 15%는 영주 농민들이 출자했습니다. 영주 농민 425명이 십시일반 투자한 금액은 3억 2,900만 원. 장욱현 영주시장은 수도권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직접 농민에게 투자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 매장에서 영주 농산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산 표고버섯, 미국산 호두, 그리고 그릇 같은 공산품이 대부분입니다. 매장을 연 뒤 2년 동안 전체 판매 품목 중 영주산 농산물은 고작 6에서 7%에 불과했습니다. 농산품이나 생활용품, 다른 지역의 농산물 등을 더 많이 판매하고 영주 농산물의 판매는 매우 인색했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해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적은 공산품과 가공품을 위주로 판매 품목이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주시가 사업비 절반을 감당한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던 농민들은 황당한 심정입니다. 부석면 사무소 2층 강의실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스크린으로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통을 해가지고 이제 분배를 이제 고루고루 해주겠다고는 그래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스스로 뭐 한 5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도 못할 판입니다. 코로나19로 매장 경영난이 더 심해지자 매장 운영 법인의 대주주인 민간업체는 더 이상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가진 주식을 서울의 다른 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소액주주인 농민들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분이하면서 지금은 그 자본금은 완전 마이너스가 됐고 영주시에서 제가 제일 원망스러운 거는 그렇게 투자를 권유를 해놓고 무관심하다는 거죠. 영주시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해놓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못했고 매장 경영에 농민과 민간업체 참여를 배제했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계된 내용들을 영주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주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테니 당신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했죠. 영주시는 농민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 주식회사 한전 KPS 원자력 정비기술센터 1,000만 원, 울진군 죽변 수산업 협동조합 200만 원, 울진 소방서 109만 5천 원, 창록 대표 이원희님 100만 원, 울진 주식회사 세명소방 엄태봉님 100만 원, 울진군 대국 박성대님 6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거산산업 50만 원, 울진군 매화면 분해체육회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오산삼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이대규님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새마을협의회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신흥1, 2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최부열님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금매1이 동회 3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아탑 엔지니어링 30만 원, 울진 지니컴퓨터 30만 원, 울진군 상당리 마을주민 30만 원, 울진군 나곡사리 동회 30만 원, 울진읍 현대아파트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행곡 미코 초채림계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이경우님 20만 원, 울진군 매화면 남석희님 2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새마을부녀회 2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지연수님 20만 원, 울진군 후포 광염교회 20만 원, 울진군 삼포사리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구산1, 2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주정희님 10만 원, 울진군 소태1, 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세롱카페 대표 박세롬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당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휴일, 야간 근무 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 기술로 개발된 돼지열병 그린마커 백신의 국내 시장 출시 기념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그린백신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이번 돼지열병 백신은 식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그린백신 제품입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 출시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의 인허가 과정을 거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수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마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는데요. 오늘 공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겠고요. 시설물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2도, 포항이 5도, 영덕 8도, 울진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 분포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성탄절인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기가 찾아와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텐데요.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일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